눈길 중략 부분 그 다음부터 할게.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근데 옷개는 큰 게 있잖아, 그지?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다 놓으니까 좋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옷장 이야기로 옷장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사랑하고 연결되니까 옷장 이야기도 유도하려고 하는 거야. 이야기로 유도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아내가 옷장 얘기를 끝내고 있어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이 옷장 이야기는 나에게 거북함을 주는 거야. 불편함을 주는 거야.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옷개 이야기였는데 이 옷개는 과거 집과 현재 집을 연결하는 소재고 이 집이 왜 망했니? 큰 형의 술버릇 때문에 망했지, 그지? 17, 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하면서 또 과거 회상을 시작하지. 이 옷개는 그러면 회상을 하는 회상 소재가 됩니다. 술버릇이 여기서 관로할게.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선산 뭐 조상들의 묘가 모셔져 있는 그런 산이야. 팔고 마침내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요거까지. 형이 방탕한 생활로 집안 몰락 가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요약적 제시. 케이지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가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에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었으니 사정은 역시 케이시에서 듣고 오던 그대로였다. 그대로 정말 망해버린 거야, 집안이.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왜 어스름에 왔을까요?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온 거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늦은 시간에 온 거고요. 자, 가세가 기울었어. 가세가 기울어. 가족이 다 흩어진 상태야.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과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지금 어머니가 집이 몰락한 걸 알면 집이 몰락했다는 것을 알면 위축될까봐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안 망한 것처럼. 위축될까봐 지금
나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지.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왜 네 집인데 못 들어오냐고 이런 식으로 나무라고 있는 거야. 나는 왜 못 들어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집이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왜 집인데 니네 집에 와가지고 왜 안 들어오니 하니까 행여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야.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 거야. 팔리지 않았을 거다는 기대감이 든 거야. 그래서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었었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마음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터였다. 요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지.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빚이 있는 거야. 어머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던 거야. 사랑과 배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었을 때부터 슬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내가 올 때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틀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될 수 있으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나가 실망하지 않게 노력을 한 거야. 그리고 그때 너희는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개 하나를 예대로 옛날처럼 그냥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옷개는요, 옛집의 상징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남겨뒀냐? 옛집의 흔적과 함께 편하게 지내다 가길 바랬던 거야, 바람.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였어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개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여기 옷개의 의미는 옛집 분위기를 되살려내는 거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지. 옷개의 의미. 과거 분위기, 옷개의 의미. 과거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고. 그리고 옷개의 의미 또 나와 어머니를 위로해 주는 거고.
그런 매력이 숨겨져 온 옥계였다. 나에게는 이 옥계는 뭐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느끼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빚을 떠올리게 하고 부담감을 주는 그런 소재야. 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었어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온 옥계였다. 이 옥계는요, 어머니에게는 옥계의 의미, 이 옥계는 마지막 자존심인 거야.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 옥계인 거야.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옥계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빈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름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빚, 이 빚이 뭐야? 어머니의 사랑이지.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거. 빚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 옥계가. 그래서 어떤 느낌? 끄림칙스러운 거야.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에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옥계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뭐 때문에 바로 그 옥계의 허문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옥계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자, 옥계는 아내에게 어떤 의미야? 나와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매개물로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옥계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지금 계속 일부러 내가 깨달아라고 일부러 그 옥계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지금 이 어머니와 나의 이야기를 내가 밖에서 듣고 있는 줄을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옥계 얘기를 꺼내서 나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나는 어느새 코 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빈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지금 노인이요, 어머니가 노인이 추억을 언급하면서 관계 회복을 내비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빈문서가 상징하는 거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나의 심리적 부채의식. 어머니가 물질적으로는 뭐 해준 건 없지만, 그렇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배려해 준 거야. 그게 이제 떠오를까 봐.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로 빚진 게 없으니까. 그래 본들 빚이 생길 리가 있으려고 나는 거의 기도를 드리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그 무심스러워 보이기만 한 노인의 대꾸였다. 어머니 그냥 뭐 딴감정 없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옷개를 내놓으면 몸에 걸칠 옷까지는 다 어디다 간수하고야 어디다 따로 내놓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어디다 내놓을 때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 말고는 옷까지 나부랑일구 간수해 둘 때가 있어 야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옷장 내놓으면 내놓을 데도 없고 이 옷장 내놓으면 옷 이거 지금 있는 옷 다 어떻게 하냐. 그냥 무심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알고 그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노인이 그 옷개 쪽에는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옷이야 어떻게 못을 박아 걸더라도 사람이 좀 발이라도 뻗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건 뭐 사람보다도 옷장을 모시는 꼴이지 뭐예요. 이것도 뭐야?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의도지. 끌어내기 이한 의도. 아내는 그의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옷개에 대한 노인의 집착심을 실험해 보기 위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노인의 반응은 여전히 어연했다. 별 반응 없는 거야. 그건 내가 모르는 소리다. 그 옷개라도 하나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냐? 사람 사는 집 흔적으로 해서라도 그건 집안에 지내야 할 물건이다. 이 옷개 없으면 걔 지금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사는 집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그 옷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옷개는요, 몰락하기 전 집안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온전한 모습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마 저 옷장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시집 오실 때 해오신 건가요? 알고 있어. 이 마지막 아들하고 마지막 이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 마지막 밤을 함께한 옷개라는 거 아내는 알고 있어. 근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하면서 또 묻지, 그지? 내력을 알고 써요. 내력을 알면서도 하는 의도적 질문인 거야. 자, 왜? 화해를 바라는 거야. 노인의 나이가 너무 높다 보니 아내는 때로 그 노인 앞에 손주딸처럼 버릇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숫제 장난기 한 가지였다. 내력은 무슨. 노인은 이제 그것으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옷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추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 쪽도 그쯤 호락호락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자, 아내도 끈질기게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노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자 아내도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이었고 다시 세판잡이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세판잡이 공세. 새로운 일을 만든다는 거야. 아, 어깨 얘기는 안 되겠네. 그러면 다른 얘기로 방향을 전환해야겠네.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어머님이가 얘기하도록 하는 거야. 하긴 어쨌거나 어머님 마음이 편하지 못하시겠어요. 뭐니 해도 옛날 사시던 집을 지켜오시는 게 제일 좋으셨을 텐데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해서 팔리게 되었어요? 하면서 이제 뭐 옷게 안 되니까 집 얘기를 하지, 그지? 또 과거 이야기들 유도하고 있어요. 다시 그 집 얘기였다. 지금 안에서 방에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얘기하고 있고 밖에서 나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야. 그 역시 모르고 묻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내는 그 옥계의 내력과 함께 집이 팔리게 된 사정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면서도 그녀는 다시 노인에게 그것을 되풀이시키려 하고 있었다. 옥계를 구실로 그 노인의 소망을 유인해 내려는 그녀 나름의 노력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태도도 아직은 그 안에 못지않게 끈질긴 데가 있었다. 집이 어떻게 팔리기는 안 팔아도 좋을 집을 뭐 장난삼아 팔았을라더냐. 내 집 지니고 살 팔자가 못돼 그리 된 그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된 거지, 그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된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알고도 묻는 소리를 노인은 또 노인대로 내력을 얼버무려 넘기려고 하였다. 그래도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지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몹시 고생하셨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또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얘기한다, 그지? 집의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집의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뭘 이끌어내려고 자식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유도하는 거야. 집이야 참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지야. 남같이 한 번에 지어 올린 집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한 칸씩 두 칸씩 살림 형편 쫓아서 늘려간 집이었더니라. 그렇게 마련한 집이 결국은 내 집이 못 되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했어 무엇을 하겠냐. 어차피 내 집이 못 될 운수라 그리 된 일을 이런 소리를 곱씹는다고 팔려간 집이 다시 내 집이 되어 돌아올 것도 아니고 하면서 지금 그 집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불편한 감정으로 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어렵게 장만한 집이라 애석한 생각이 더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형편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되어 그리 되고 말았는지 그때 사정이라도 좀 말씀해 보셔요. 그만둬라.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제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많이 희미해진 일이고 한사코 이야기를 피하려는 노인에게 아내는 마침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좋아요. 어머님께서 아마 지난 일로 저까지 공연히 속을 상하게 할까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별 소용 없으세요.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대강 다 들어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들어 누구한테서 하면서
노인은 비로소 조금 놀라는 김이었어. 그야 저 사람한테지요 하면서 밖에서 나가 엿듣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저 사람한테지요 하면서 듣고 있는 거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노인의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나를 지목한 말투가 분명했다. 짐작대로 그녀는 벌써 내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집을 팔게 된 사정만도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저 사람한테 그 팔려간 집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신 일도 모두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모른 척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 옷장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도 어머님은 저 헌옷장 하나를 집 안에다 아직 남겨두고 계셨더라면서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어머님이 거기서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시려고 말씀이에요. 아내는 차츰 목소리가 떨려 나오고 있었다.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울컥한 거야. 울컥해가지고 목소리가 떨려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어머님 이제 좀 속 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혼자서 차마 넘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도 하셔서 속을 후련히 드러나 보시란 말씀이에요. 저희는 어머님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한테까지 어머님은 어째서 그렇게 말씀을 차마 넘기려고만 하세요. 아내의 의존은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노인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지 한동안 묵묵히 대꾸가 없었다. 나는 온통 입안에 침이 다 말랐다. 그 얘기를 할까봐. 그 어머님 얘기를 하면 내가 어머님 사랑이 느껴지고 부담감이 확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할까봐 침이 다 말랐어요. 노인의 대꾸가 어떻게 나올지 숨도 못 쉰 채 당신의 다음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내나 나의 조바심과는 아랑곳 없이 노인은 끝내 심기를 흩뜨리지 않았다. 그래, 그 아그도 어떻게 아직 그날 밤 일을 잊지 않고 있더냐?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은 저 사람이 집을 못 들어가고 스승되고 있으려니까 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처럼 저 사람을 안으로 데려다가 저녁까지 한 끼 지어 먹이셨다면서요. 하면서 어머니는 그때 그 옛집에서 마지막 밤을 지냈던 일을 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럼 됐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됐다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야. 자신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운 거야. 한사코 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일을 못하러 한사코 나한테 대내게 하려느냐. 저 사람은 벌써 잊어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선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모지러 저 사람은 그런 일 일부러 잊어요. 자, 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른 채 하는 것에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 이번엔 어머님한테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얘기 말고 어머님의 그날 밤 진짜 신경을 말씀이에요. 신경이나 마나 저하고 별다른 대목이 있었을 나드냐. 사시에 부득했어. 사시에 부득하단 말은 문맥상 뭐 같니? 어쩔 수가 없었어.
팔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내 발길이 끊이지 않은 집인데 그 집을 놔두고 그 아그가 그래 발길을 주춤주춤 어정대고 쓰있더구나 하면서 그날 밤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야. 아내의 승하를 견디다 못해 노인은 결국 마시 못한 어조로 그날 밤 이야기를 얼핏 돌이키고 들었다. 어조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심사가 조금도 실려 있지 않은 채였다. 그래, 저를 나물에서 냉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라. 그리고 더운 밤 지어 먹였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 가지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되돌려 떠나 보냈더니라. 그래, 그때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계속 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묻고 있지, 그지? 왜 그럴까? 나에게 어머니의 속마음을 듣게 하려는 의도야. 듣게 하려는 의도에서 마음이 어쩌기느냐. 달랄게 팔린 집이나마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 보내고 싶어. 실은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훔치며 기다려온 애미였는디 더운 밥 해먹이고 하룻밤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소음 풀린 것 같더구만. 자, 요거는 다 뭐 어떤 마음이야. 의기소침한 아들을 짓팔려가지고 의기소침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지.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래, 어머님은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말씀이군요. 여기서 관료할게. 하지만 정말 그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정말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말씀이에요.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치더라도 어머님 자신은 그때 변번한 거처 하나 마련해 두시지 못하셨을 처지의 말씀이에요. 어머님은 어떠셨냐고 자꾸 어머님이 어떠셨냐고 묻지 그지. 집이 없는 노인의 상황과 심정을 알고 싶은가? 심정을 알고 싶음. 나더러 또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것이냐. 그때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여기도 이제 갈라할게. 어머님 신경을 듣고 싶어요. 객지 공부 가는 어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내시면서 어머님 자신도 거처가 없어 떠도셔야 했던 그때 처지에서 어머님이 겪으신 심경을 말씀해요 하면서 계속 어머니의 심경을 묻지 그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물을까? 아들에 대한 미안함하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을 직접 말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날 심경이 어땠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계속 묻는 거야. 그만두거라. 다 쓸데없는 노릇이니다. 이야기를 한들 그때 마음이야. 내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 있겠냐.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슬프고요. 안타까웠던 마음이야.
이 마음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노인이 다시 이야기를 사양했다. 그러나 그 천년기가 완연한 노인의 의조에는 아직도 혼자 당신의 마음속으로만 지녀온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나는 이제 더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내 기미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인만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의 말을 그쯤에서 중단시켜야 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게까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지는 않을 노인이었다. 이 부분, 내게까지는 그것을 알게 하고 싶지는 않을 노인이었다. 요거 추측한 거지, 그지? 어머니가 과거 이야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다른 인물의 마음은 모르고 추측하는 거야. 내 앞에선 더 이상 노인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갈 수 없었다. 나는 이었고 나 밖에 있어요 하는 식으로 헛기침을 한번 하고서 그 노인의 눈길이 닫고 있는 장지문 앞으로 모습을 불쑥 드러내고 나섰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오후야. 오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저녁과 밤이고 위험한 고비는 그럭저럭 모두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상을 드릴 때 노인은 언제나처럼 막걸리 한 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형의 술버릇 때문에 집안꼴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인은 웬일로 내게 그리 술 걱정은 하지 않았다. 집에만 가면 당신이 손수 막걸리 한두 대씩을 꼭꼭 미리 마련해다 주곤 하였다. 자, 나에 대한 정성을 보이는 어머니지. 한 잔 마시고 잠이나 자거라. 그러면서 낮잠부터 늘 잠자기를 권했다. 왜요? 피곤할까봐 배려해 주는 거야.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정 내일 아침으로 길을 나설라냐? 내일 아침에 간다 얘기하니까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왜요? 아쉬웠어.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노인은 그렇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의 내심을 한 번 더 떠왔을 뿐이다.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짜증났어. 짜증이 선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하니까 노인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래 알았다. 저녁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일찍 쉬거라. 아침부터 먼 길 나서려면 잠이라도 일찍 자두라는 단속이었다. 나는 말없이 노인을 따랐다. 저녁을 겸해서 술 한 대를 비우고 그리고 술기를 못 견디는 사람처럼 일찌감치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 이었고 형수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찾아 나가자 이날 밤도 우리는 세 사람이 합숙이었다. 어머니 눕고 아내 눕고 나 눕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자는 거야. 어쨌거나 이제 위태로운 고비는 그럭저럭 거의 다 넘겨가고 있는 셈이었다. 내일 떠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일 떠나기만 하면 어머니에 대한 부채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부채감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거야.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건 끝난다.
지붕이고 옷개고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진다. 자, 지붕이고 옷개고 나 이제 신경 안 써. 계속 신경 쓰였다는 거지, 그지? 어머니에 대한 빚을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신경 쓰고 있음. 노인에게 숨겨진 빈 문서가 있을까? 하지만 이날 밤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노인의 빈 문서도 그걸로 영영 휴지가 되는 것이다. 잠이나 자자. 빚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빚은 내가 무슨 빚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거 뭐야?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는 거지. 빚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신경 쓰고 있음. 나는 제법 홀가분한 기분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술기 탓인지 알랄한 잠균이 이내 눈꺼풀을 덮어왔다. 한데 얼만쯤 그렇게 아늑한 조런기 속을 헤매고 났을 때였을까. 나는 웬일인지 문득 다시 잠기가 서서히 엷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렴풋한 선장기 속에 내가 얼핏 잠이 들었는데 아내와 어머니가 도란도란 조심스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담을 느끼는 그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삼아, 그날 밤, 그날 밤, 어떤 날 밤, 나를 떠나 보낼 때의 밤, 하룻밤 재우고 나를 떠나 보낼 때의 밤이고, 갑자기 웬 눈이 그리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느냐마는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웬통 환한 눈천지로구나. 눈이 많이 왔는 거야. 그날 밤 우리 제목이 눈길이잖아. 눈이 왔더라도 어쩔 수가 있더냐. 눈 와도 가야지. 서둘러 밥 한 숟갈씩 끓여다가 속을 덮이고 그 눈길을 서둘러 놨었더니라.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 왜요? 그날 밤 얘기하는 거야. 그날 밤 그날 얘기. 눈길을 어머니하고 같이 걷던 그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그날이요. 나에게도 중요한 기억임을 추측할 수 있는 거야. 어찌된 일인지 노인이 마침내 그날 밤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 틀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처지가 뜨뜻했으면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에 길을 나설 수 있었으련만 새벽 일찍 밥을 해먹고 나서는 거야. 그땐 어찌도 그리 처지가 부끄럽고 저주스럽기만 했던지 새벽 일찍 나간 이유는 동네 부끄러웠어요. 야, 감정을 갖다 그때의 감정을 단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그래 할 수 없이 새벽 눈길을 둘이서 났었지만 시월이는 한 6km 정도 되는 장터 차부는 터미널 같은 데지. 자동차의 출발지까지 산길이 멀기는 또 얼마나 멀더라냐. 굉장히 멀었다는 거지.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어 나가고 있는 노인의 몽롱한 목소리는 마치 어린 손주에게 옛 이야기라도 들려주는
할머니의 그것처럼 아늑한 느낌마저 깃들이고 있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늑한 느낌이 들었대. 아늑하다 그랬지, 그치? 아픈 기억이지만 추억이 담긴 기억임을 추측할 수 있는 거야. 아내가 결국은 노인을 거기까지 유도해냈음이 분명했다. 이야기를 한들 내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 있겠냐. 낯결에 노인이 말꼬리를 한 가닥 깔고 넘은 기미를 아내가 무심히 들어 넘겼을 리가 없었다.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아내에겐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낼 길 없는 묵은 빈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자, 아내에게도 이 새벽의 이야기는 그날 새벽 이야기는 한 번도 들려준 일 없어. 왜? 서글프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때 심정은 서글픔. 서글픔이 그날의 나의 정서지. 자,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 피안이라는 것은 현실 밖의 세계야. 현실 밖의 세계로 이 기억을 갖다 버리고 싶은 거야. 새벽의 눈길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야. 노인은 이제 그 얘기를 들추고 있어요.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데워 갈 수가 있었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전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분명하게 떠오른 거야. 어린 자식놈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였을까? 여기서부터 관료할게. 딱해서였을까? 추측하는 거지.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 모른다. 추측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관료하고요. 어머니가 나를 차부까지 바래다 주었거든. 나를 바래다 준 이유를 추측하고 있어요. 동구박까지만 바래다 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뒷산 잿길까지 나를 좀 더 바래주마 우겼고 그 잿길을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장로가 났을 때까지만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 조금 더 바래다 주고 싶은, 조금 더 바래다 주고 싶은 애틋한 심정이지. 애틋한 심정이고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애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에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왜요? 너무 좀 약간 창피하게 느껴졌던 거야.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만 따라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장로까지 나섰다. 굉장히 애틋한 모자 관계지. 그러고도 아직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장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우리라고 했지, 그지? 나와 노인이 아닌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고,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이고,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거기서 다시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았어야 했다. 자, 어머니는 이제 혼자 남은 처지가 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 뿐이었다. 자, 혼자 남은 어머니의 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알 수 없음. 노인은 그 후로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를 들려준 일이 없었다. 자, 왜 생각하기가 싫었을까? 어머니의 처지가, 혼자 남은 어머니의 처지가 나에게 빚이 되기 때문이고, 노인도 그 뒷얘기를 안 한 이유는 부끄럽고 미안한 과거 얘기가 하기 싫었던 거야.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장터거리를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까지 가니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더구나. 이제 막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거야.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그 운전사란 사람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 듣냐? 태우고 바로 가버린 거야. 눈 깜짝할 사이 저 악을 훌쩍 실어 담고 가버리는구나. 아들 모습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그냥 싣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매정하다 그러는 거야. 아들 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히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어요. 왜 두려워졌을까?
사랑을 하긴 하는 글쎄 두려움. 어머니의 사랑을 하긴 하게 될 것 같아. 이 하긴 하게 그것이 두려운 거야. 두려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안고 있었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표현법이 뭐니? 무슨 되지? 달콤함하고 슬픔하고 안 맞지 않니? 역설적이지, 그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나의 심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지. 어떻게 하기는야.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어둠 속을 한참이나 찻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그 허망한 마음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 거냐. 누이는 여전히 옛 이야기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들으며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을 들어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겠냐. 왜? 혼자 가야 되잖아. 아들하고 함께 왔는데 혼자 가야 하는 외롭고 허망한 마음이야. 허망한 마음. 지금까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서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식경이나 차분한 나무 글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야 동력 하늘이 환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자, 이 눈길은 어머니의 험난한 인생길. 그 뒤에 삶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야. 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걷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요것도 왜 아들 생각이 간절하셨겠네요. 이렇게 할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길 바라는 거야. 간절하다 뿐이었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었어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악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산 비둘기만 푸드럭 날아올라도 저 악의 넋이 새가 되어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지금 발자국 보고 아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 비둘기 보고 아들 넋이라고 생각하지, 그지? 놀라지고 나무 보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쓰 있는 것만 봐도 뒤에서 금세 저 악의 모습이 튀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지금 네모한 것들이 뭐야?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지.
금방 떠나보내고 온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고, 하다 보니 나는 후비구비 그 외지기만 한 산길을 저 악어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발자국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발자국만 따라 돌아온 거야. 내 자스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은 함께 살아온 길.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거냐. 아들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다는 거야. 오목오목 디뎌 놓은 저 악의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이 얘기는 나가 처음 듣는 얘기야. 내 자스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악의 앞길만 빌고 왔제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지,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주는 자식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있지.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렁저렁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뒤산까지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어머니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돌보지 못한 자책감에 동리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잿등이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죠. 자, 요거는 아내가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가 동네에 바로 못 들어선 이유는 어머니는 아들을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그 죄책감이 있는데, 아내는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니까, 가봐야 갈 곳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내의 잘못된 추측이야.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어떤 상황이야? 잠을 자다가 잠결에 깨가지고 아내와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 자는 척하고 있는 상황이야. 왜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겠어? 죄책감과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도 갚을 거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한 그 생각에 대한 죄책감, 부끄럼 때문이지.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나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 눈을 안 뜨고 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한이 밝아진 거기에 나를 나를 내보일 수가 없는 거야. 왜? 부끄러움, 죄책감 때문에야. 그래서
자는 척 하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자는 척 하는 거야. 자는 척함.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웠어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 뭐? 눈물, 반성의 눈물이야.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내가 안 자는 걸 안 것 같아.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아내의 음성은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감정이 북받친 거야.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내일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디 고나게 자고 있는 사람 못하러 그러냐. 아내는 안 자고 있는 걸 안 것 같아.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를 하지, 그지?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구나. 어떤 거? 거처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어머니가 거처가 없어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 그때 내가 뒷산 잿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몫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가 문간빵 하나라도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빵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때 마련이 안 됐겠냐. 그러니까 혼자 살 거 왜 못 구했겠냐. 갈 데가 없었어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펴져 들어 있는디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디 그렇게 시리 눈을 해갖고 그 햇살이 부끄러워. 햇살이 부끄러워 참아. 어떻게 우리 동네를 들어설 수 있더냐. 햇살이 왜 부끄러웠을까요? 집을 지키지 못한 슬픔, 한스러움. 그래서 동네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졌어.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자, 요로 끝이야. 요게 소설 전체의 끝이야. 어머니의 바라로 소설이 마무리돼요. 소설이 마무리돼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열린 결말이라 그러지. 열린 결말로
여운을 주고요. 나머지는 누가 상상해야 돼? 독자가 상상해야 되지, 그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야. 긴 소설이었다. 우리 이제 정리만 하고 끝내자. 핵심 정리. 단편 소설이고요. 고향 와서 일어난 일이지 기향 소설이고, 성격은 과거를 회상한다. 해고적. 그리고 상징적. 그리고 사랑 나오니까 서정적. 어머니의 사랑, 서정적.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작품 안에 있다. 자, 배경은요. 1970년대 여름이고요. 그리고 자, 어느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고, 과거 예상은 어느 겨울이고 현재는 여름이고요. 그리고 둘 다 배경은 시골 고향집이지, 공간적 배경은 시골 고향집이다. 제대는 어머니와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 외적 갈등은 어머니는 좀 더 있었으면 하고 아들은 내일 가겠다고 하고, 요게 약간 외적 갈등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였던 두 사람이 서먹한 그 관계가 갈등이지, 그지? 주제는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가짜가 있네. 가짜 지워도 되겠다. 그리고 인간적 화해. 자, 회상과 대화지. 회상과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는 이런 걸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러지.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상징적 의미의 소재, 옥괴라든지 눈길이라든지 이런 거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요. 끝에는 열린 결말로 끝나지, 그지?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열린 결말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볼게요. 발단은 고향집에 온 나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쉬워하지. 그러면서 아쉬워하지만 곧 체념합니다.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야, 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집이 망했어? 형의 주벽으로, 술버릇 때문에. 자, 나하고 어머니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에게 진 빚이 없다고 생각함. 어머니의 소망은 뭐야? 집을 고치고 싶은 거. 고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자. 나는 이를 외면하죠. 외면함. 나의 태도가 못마땅한 아내는 어머니에게 옛집에 관한 과거 이야기를 자꾸 들춰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합니다. 나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죠. 자, 눈길은요, 나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과거야.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안이 어려워져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해 야만 한 고난의 삶. 어머니도 마찬가지의 고난의 삶이야. 어머니는 이 눈길을 아들을 바래다 주지. 아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고 혼자서 겪어야 했던
시련이고 집안이 몰락한 후 겪어온 인고의 삶이고. 자, 그 다음에 옥계의 상징적 의미. 자, 잊고 싶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지. 싶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고, 노인에 대한 나의 빚을 자꾸 연상시키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물건이고요. 노인은요, 자식에 대한 배려와 사랑, 마지막 자식이 팔린 집에서 하룻밤 지낼 때 안 팔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겨놓은 물건이지. 배려와 사랑이고, 그리고 과거 살림살이 흔적이지. 살림살이의 흔적. 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고, 아내에게는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수단이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수단이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자, 아들은 불빛이 밝은데 눈을 뜰 수 없지, 그지?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나의 부끄러움과 죄책감. 어머니는 햇살이 쫙 비치는데 동네를 못 들어가고 있지. 이 햇살의 의미는 자식과 집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 그리고 자책감. 자, 엄청 긴 거 했다, 그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